50배 가까이가 불어서 부자가 되신. 약 1억 정도의 세금이 나왔는데 900만 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잘이 뭐냐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 되게 재밌는 게 제 지인이 아버지께서 공장을 30년을 하셨어요. 근데 공장에서 돈 버신 게 없대요. 너무 힘만 들었대요. 근데 재산이 50배가 불었어요. 공장 4번 이사하셨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사서 가신 거예요. 그렇게 결국 했다 30년 동안 50배 가까이가 불어서 부자가 되신. 결국은 이 사업도 부동산 투자 꼭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돈 줍는 기회라는 얘기가 그렇죠. 뭔가 이거랑 연결이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기회입니다. 네. 지금 확실히 돈 줍는 기회에 맞는 거죠. 맞아.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가보면 네. 97년도에 네. 저희가 겪었잖아요. 그쵸. 네, 저희가 젊어 보이지만. 네네. 아니 저는 역사책에서 봤는데. 이상하네. 네. 그 IMF 때 네. 사실은 테헤란노의 대부분이 일본과 외국 기업들에 많이 반했었어요. 네. 맞아요. 따라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있다가 굉장히 그들이 비싼 값을 주고 네. 팔고 많이 나갔죠. 네, 근데 요즘이 딱 저는 뭐 IMF까지는 아니지만 네. 올해 초에 사실 지금 건설사들 제가 알기로는 한 8, 90개 네. 네, 중소형 건설사들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의아한데 네. 미국이 지금 금리가 5%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3.5%죠.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 네. 지금 문제 될까봐 네.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따라 올라갔다가는. 맞아요. 완전히 딱 가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고 미분양도 많이 나고 뭐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회죠. 돈만 있으면. 그쵸. 근데 문제는 네.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지금 사면 좋은 거 알거든요. 네. 돈이 없어 항상. 맞아요. 항상 없잖아요. 이게 딜레마야. 있는 분들은 계속 있는데 없는 분들은 계속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얘기 드렸던 벤처 투자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네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부동산을 사는 게 규제의 대상이지만 그쵸. 사업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자들은 내 사업의 목적으로 뭔가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런 완전 것들을, 다른 거네요 개념이.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회사를 잘 운영을 해야 되고 네. 회사를 운영해서 어떤 지원금들을 받으려면 네, 회사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쵸. 아까 전에 그 네. 이사님네 회사 같은 경우도 네. 보면 서로 대출해주겠다고 안달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되게 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대출이 안 나와서 뭐 죽을라 그러는데 네. 또 어떤 회사들은 막 다. 근데 이게 매출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대출을 잘 받거나 정부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세금을 많이 내면 네. 지원을 많이 받는다. 많이 해주죠. 그쵸. 근데 무작정 또 세금을 많이 내면 해줄까요? 그러니까 지원받자고 세금 무작정 많이 낸다고 또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들을 신고하시면 네. 안 해줘요. 왜? 이거 좀 이상한데? 너네 돈 많잖아. 너무 잘 돼도 안 해주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억의 매출이 있는데 네. 60억 70억을 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분들 네. 수익률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매입은 없으니까. 네. 돈 있잖아. 네 돈으로 사.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의 대상이 안 되는구나. 너는 중소기업 아니야. 근데 약간 어디가 있나 봐요. 알맞은 이 포지셔닝 있죠. 왜 우리 목욕탕 물 온도도 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맞아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듯이 맞아요. 한 38도 정도 돼야 맞아요. 온탕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쵸. 약간 기업도 지원 대상되는 기업의 그 온도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도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실제여야 되고 네. 실제로 우리가 회계, 그러니까 네. 세무랑 회계랑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세무는 세금은 네. 내는 게 이제 세무 세금인 거고 신고하는 네. 게 세금인 거고 네. 이 안에 돈이 흘러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비용을 어떻게 썼고 이게 회계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회계 관리. 네. 사실 중소기업들이 회계 장부 정리 정도는 하는데 네. 회계 관리라고 딱히 하는 거는 거의 세무사님들 의지하거나 네. 조력을 받거나 하는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관리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를 채용하실 수도 그치 뭐 돈 많이 줘야 갈 텐데. 채용
싫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옆에서 조금씩 도와줘요.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네. 활용을 해서 네. 자금을 확보하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세금 많이 내면 대출 많이 네. 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참 이게 이런 거예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들 네. 대출 잘 나온다고 하던가요? 잘 안 나온다고 하죠. 네. 네. 운동선수들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연예인들 잘 나올까요? 글쎄요. 애매하죠. 네. 네. 차라리 그냥 대기업 직장인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 차이가 아니라 네. 관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연예인 분들도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나오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 나와요. 버는 건 비슷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벌어야 많이 나오는 건가요? 진짜 많이 벌면 많이 나오긴 해요. 그쵸, 그러겠죠. 연예인 분들은. 네. 근데 연예인 분들도 좀 적게 버시는 분들은 비용 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들이 대부분 세금 어떻게 내냐면 세무사님 저 올해 세금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사님이 카드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쵸. 비용 얼마 끝. 얼마만 내세요. 그쵸.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7,500만 원이 넘어간 복식부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예쁘게 잘한 분들은 가서 대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세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네. 잘 이게 그러니까 그 잘이 뭐냐고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라고요. 설명이 안 돼요. 그치. 이게 한마디로 설명되는 거였으면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되게 많은 걸 관심 갖고 기울여서 들여다봐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네. 이사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시선 파트너즈가 하는 역할이실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금을 합법적인 제도나 규제를 알면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하는 회사가 사실은 약 1억 정도의 세금이 나왔는데 법인이고 근데 세금을 900만 원에 끝냈어요. 잠깐만 보통 계산하고 아니 세금이 1억인데 900을 냈다고요? 네. 1억이면 1액을 내야지 왜 900을 내요? 그럼 탈세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거 탈세한 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쵸. 아니라 그치 국세청이 볼 수도 너네 고생했어. 니네 1년간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했구나. 그랬어요? 어이구 900만 내.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국세청이 세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검사보다 국세청 더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딱 결정세액 1억이 나왔어. 근데 900만 내세요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라가 원하는 게 고용 늘려. 그치. 고용을 막 늘렸죠. 그리고 니네 연구하면 우리가 혜택 줄게. 연구를 막 했어요. 좋은 나라에 필요한 감면해 줄게. 나 니네 벤처 기업이야? 또 해줄게. 이런 게 있구나. 벤처로 반 딱. 연구소 반 탁탁탁. 그치. 일단 벤처만 있어도 50%는 감면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한간에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최저한세 내야지. 연구소는 최저한세도 안 내요. 최저한세도 그냥 털어버려요. 강력한 거네요. 진짜 강력하죠. 그래서 나라에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연구해서 나라에 좋은 이런 자료들 많이 만들어서 특허 만들고 하면 나라가 국강해지죠. 그쵸.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하니까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럼요. 원래 큰 형이 시키는 거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 형이 시키는 건 다 이유가 있어. 형 사랑. 형. 그래서 이 세금을 조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그 자금들이 내 다 주머니에 들어오고 우리 회사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나갈 돈이 안 나갈 테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남았잖아요. 그쵸. 이걸로 자산 취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있으면 10억짜리 건물 사면 되고 대출도 되니까 2억 있으면 20억짜리 사면 되고 3억 있으면 30억짜리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하기 위해 첫 번째로 내가 따로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준비하자가 아니라 그냥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알아서 돈은 남는다. 세금 1억 낼게 900 나갔으니 9천 남았겠네요. 그럼 9천만 원 있으면 사실 우리가 9천만 원짜리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출이 있으니까 뭐 한 8억 9억짜리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사업용으로 쓰시다가 임대료 줘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뭐 시세 차익을 보고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사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억이 있는데 10억짜리를 운 좋게 샀어요. 선생님 1년에 물가가 몇 프로나 오르죠 요즘에? 글쎄요. 요즘 적어도 한 3%, 4%, 5%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오르면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빠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떨어졌죠. 그럼 이 부동산은 다시 안 오를까요?
무조건 오르겠죠. 우상향으로. 자본주의니까. 네, 근데 물가만큼만 오를게요. 그치. 10억짜리가. 그치. 네, 한 5년 있다가 보니까 매년 5%씩 오른 거예요. 그러면 대략 계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 2, 3억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러면 센터장님이 뭐 1년에 뭐 3억씩 모으시니까 상관없거든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는 동안에는 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직원들한테 돈이 나가고 물건을 사야 되고 원자재 값을 해야 되고 판관비를 써야 되니까 사실 계속 재투자가 돼서 남는 게 없거든요. 맞아. 사업하시는 분 네. 돈 진짜 못 모아요. 네. 네. 근데 이게 100억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억짜리가 120억이 되고 그렇죠. 130억이 되고. 네. 뭐 저도 그렇고 센터장님 그렇고 2, 30억 못 모아요. 그쵸. 현금 모으는 건 진짜 네. 어려워요. 근데 예. 최근에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쵸. 50%씩 올랐었잖아요. 그쵸. 무섭게 올랐죠. 네. 이거를 우린 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장 내가 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네. 사놓고 있다 보면 부동산 네. 경기는 뭐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네. 경기는 등락이 있으면서 우상향으로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게 나의 부를 축적해주는. 네. 제 친구네 아버지 저희가 얘기 나누는 너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업해서 화려하게는 사셨대요. 네. 좋은 차도 타시고 네.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도 듣고 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셨대요. 많이 버셨을 테니까. 근데 현금이 늘 없으시대요. 늘 없어요. 왜냐하면 있어도 못 쓰는 거지. 언제 사업에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계속 쌓아만 두는 거야. 늘 법인 계좌에만 돈이 있지 개인 맞아요. 계좌엔 돈이 없는 거예요. 못 가고 오고 하죠. 네. 근데 결국은 은퇴하니까 부자가 되신 거야. 맞아요. 땅, 공장, 예. 남는 건 그냥.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도 뭐 이번에 저희 그 회사가 네. 또 샀고 샀고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네. 삼성, LG 다 이렇게 사서 저거 보셨죠? 그때 그 송중기 나온 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렇게 다 그러니까 불린 분당 거잖아요. 땅 네. 5만 평이면 되겠노. 네. 와. 그게 왜 좋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맞아요. 줬죠. 그러니까. 네, 정말 불어 죽는 줄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상암동. 아, 다음에 받는 건 상암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어떤 절차를 처음에는 1억, 그래서 5억짜리, 그 다음에 돈 남은 걸로 2억으로 10억짜리 이렇게 좀 단계를 밟으시면 굉장히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진짜 모든 부자가 된 사장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거의 다 부동산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엑시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몇 안 되고 요즘 들어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는 것이지 오랫동안 끊임없이 부자가 된 분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고 그게 뭐 아파트 투자나 뭐 투기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업할 공간에 부동산은 어차피 필요하니 맞아요. 이걸 내가 내 걸로 하자. 근데 그것도 할 때 결국은 돈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따로 마련하려면 어렵더라. 왜냐하면 사업할 때 쓸 돈도 부족한데 어디 부동산에 돈을 쓰겠냐 이거죠. 맞아요. 이걸 그냥 모아서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낼 것들, 세금으로 낼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안 내고 그걸로 대출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부동산 취득해 나가는 방법들. 이 로직이 딱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계속 이거 힘든 거 아니냐, 부동산 사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월세 내시잖아요. 그치, 부동산 없으면 어차피 월세는 내요. 월세 내실래요? 이자 내실래요? 나 이자 낼래. 그죠? 이자 낸다죠. 네, 이자는 또 이자가 더 적은 경우가 많던데요. 맞아요. 예, 그 이자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전제가 있어요. 기업이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전제. 그렇죠. 예, 아무나 막 하면은 이자 높을 테니까. 맞아요. 예. 근데 최현진 이사님네 특히 고객사분들 본인 기업뿐만 아니겠지만 고객사분들도 되게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자가 되게 낮게 책정돼 있을 테니까 2%라면서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5% 강면이니까. 네. 2%대가 되지 않을까. 요 같은 시기에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2%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 주변 분들한테 안 믿어요. 야, 말이 되냐? 우리도 회사 등급 되게 좋은데 우리도 지금 3.7이야. 2%가 말이 되냐? 너 이상한 애들이랑 요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상한 분 아니시잖아요. 맞죠? 아니라고 해줘. 오픈해드려요? 하여튼 저희가 뭐 농담 삼아 하는 것처럼 가볍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게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되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따로 돈을 마련할 게 아니고 내일 세금 아껴서 근데 그 내일 세금 아낀다는 거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다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뭘 준비하고 어떻게 감행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행사으로 연락 주시면 또 최현희 이사님이 적극
도와주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유료 상담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주고 있으시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